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저 보기에가 저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인상이 어떻다, 저 사람 성격이 어떤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바로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관적 어떤 행위, 일관된 행동, 이것들이 이제 성격인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검사를 하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나는 성격이 어떤 것 같다, 나를 통찰함으로써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것 같다 이것만 느끼고 하면 안 돼요. 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될 수 있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다.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성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격 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해지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가면처럼 내 마음과 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이렇게 우리 사장도 하고 바뀌지 않아요? 바로 가면의 의미처럼 사회적 어떤 역할, 나의 어떤 독특한 뭐예요? 가지고 있는 뭐겠어요? 이미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주고 있느냐, 인상을 주고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내가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냐, 아니면 딱 봤을 때 겁나는 이미지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성격은 결국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요?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친구가 나를 탁 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한 대 주워 박든지, 아니면 나 좋아서 치는 그냥 참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이런 어떤 내가의 그 자극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나의 어떤 뭐예요? 독특한 행동 특성이에요. 독특한 행동 특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뭐 하느냐, 대처하느냐, 이게 바로 성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든 않든 간에 학교에 가면 외부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죠.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그 다음 학습에 내가 어떤 적응을 해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학생과 학생,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교사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학교 가기가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친구 보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친구와 관계가 원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교에서의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가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가장 인간적 관계의 토대가 되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래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나의 그런 독특한 특성을 뭐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일관성이 어느 정도이며 또 내가 그 환경에 어떤 특성으로 뭐 하는 거냐, 적응해 나가는 거냐를 보는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5요인설과, 그리고 내가 학교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통찰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성이나 그 다음에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데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뭐하고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면 변화되고 내 강점을 거기에 강점이라면 증진시키는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5요인서는 특히 이제 개방성. 자, 이 개방성이라는 요인은 뭐냐면 외부의 변화에 다양하게 뭐하도록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는 어떤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받아들인 것,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성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개방성 안에는 또
세 개의 뭐가 있을까요? 하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수용성.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뭐하도록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수용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 수용성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변화되는 걸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새로운 것들을 뭐하도록 독창적으로 뭐하는 것, 창출해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발휘하는 이런 창의성.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뭐하도록 그것을 경험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이런 특성.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관심, 지적 호기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런 특성들이 이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방성이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외부의 변화를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늘 뭐예요?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이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실성. 성격에서 매우 중요한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지켜나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목표로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실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 안에는 첫째 뭐 할까요? 책임성. 자신이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뭐 하려고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 충실히 끝까지 뭐 하려고 하는 것,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성실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책임성입니다. 또 이제 규칙성, 일상적인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뭐 하려고 하고 세심하게 다 지켜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고 학교의 작은 규칙도 지켜나가려는 이런 규칙성. 그러니까 이 규칙성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면 누가 편해질까요? 내가 편해지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규칙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성실성 안에 중요한 인자가 또 어떤 거냐면 근면성.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해 나가려는 하나의 어떤 일관성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근면성과 책임성과 자기가 주어진 일을 책임지고 꾸준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규칙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성실성이다. 그래서 이 성실성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가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외향성. 이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 어떤 에너지죠. 그래서 학교나 가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능동성, 활동성, 지배성, 사회성에 어떤 해당되는 적응 정도를 외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향성에는 사회성과 활동성. 자, 사회성은 뭐 할까요? 여러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 친구들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제 활동성은 뭐냐면 활력 있고 힘이 넘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에너지 넘치고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활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의 주장,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의사상에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지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지배성과 사회성과 활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친화성. 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친화성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타인의 감정과 표정을 뭐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공감해 주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이타적, 타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고 타인의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 그 다음에 타인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화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첫째는 이타성이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헌실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간용성은 뭐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그 다음에 조화롭게 뭐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보다는 대립보다는 스스로 양보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간용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뢰성. 타인을 믿고 그 사람을 선량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라는 게 뭐 때문에 친구 관계일까요? 그 친구를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되겠어요? 신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선량하다고 보고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신뢰성을 이제 우리는 이타성, 신뢰성, 간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5요인 중에 신경증. 자, 일상적인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허탈감, 비참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증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안증.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걱정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불안증에 해당되죠. 그다음 이제 우울증. 쉽게 애로워지고 슬퍼지고 나는 뭔가 하는 게 없어라고 해서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낮은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한 특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이제 심약성.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의지력이 낮으냐 이런 심양성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검사 도구는 5가지 요인에 각각의 3개의 하위 요인이 들어서 15가지 요인들을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다?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5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3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선생님 말한 것처럼 먼저 볼까요? 40에서 60에 이렇게 점수에 해당되느냐. 봤더니 이 학생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고 성격에 큰 문제는 없구나.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약간 성실성이 낮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낮다. 이건 좀 게으름 특성이 좀 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이 게으름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이 주로 이쪽에 와 있을수록 이렇게 점수가 와 있을수록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쪽에 있을수록
낮고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그 다음에 역동이 없는데 이쪽일수록 너무 강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들을 나타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전체적인 부분을 봤다라면 여기에 따라 하위 요인별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인성지동에서 불안증, 우울증, 심양성 이것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심양성이 이쪽으로 60이 이렇게 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쪽일수록 아주 안정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이 너무 안정되면 동력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은 뭐 할까요? 움직여 다녀요.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쪽의 점수가 이렇게 왔을 때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어야 내가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하고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너무 강하고 이쪽은 너무 낮다. 이 정도면 좋은데 이쪽 40에서 50 사이에 했을 때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5의 그러한 그 성향을 보면 빅5 이론에 의해서 성격 5 요인의 그 구체적인 성향을 보면 이 친구는 개방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봐서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더니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호기심도 가지고 있네. 수용성은 좀 낮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많이 해요? 공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공상을 뭐 하도록? 실제 배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성실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책임감도 있는데 뭐예요? 규칙성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꾸준히 내가 일관되게 하루하루 노력을 하는 것이 적다는 소리예요. 이 지금으로 이런 규칙성과 근면성이 떨어져서 게으름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성은 꼭 여기에 이렇게 오시는 게 여러분들은 점수가 좋다. 그리고 또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성실성은. 여기 70만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이쪽이 낮으면 조금 약간 게으르고 이쪽이 낮으면 아주 낮은 부분으로서 게으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안 가서 믿음을 주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성이나 규칙성, 근면성을 좀 적극적으로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예항성을 보면 사회성, 활동성, 지배성이 돼 있죠. 이 친구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활동성, 지배성은 아주 높고 사회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활동으로 막 하고 누구하고 그냥 에너지가 넘쳐 있는데 자신의 책임을 꾸준히 하려는 규칙적인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소리는 너무 외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고 그다음 감옥하고 좀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적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타성이나 그 다음에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외향성, 친화성이어서 친구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쪽 영역이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뭐 했어요? 영향을 받는 이런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고 내가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는 특성이니까 좀 줄여야 되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면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는 어떻게 살까요? 바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인간적 상호작용을 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내가 어느 영역을 잘 쓰고 있구나,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나씩 실천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통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것도 내가 습관을 어떤 걸 시킬 건가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나 그 다음 학교에서 문제없이 그 다음 모두 다 행복하게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격을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다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유능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만 느낀다라면 여러분 바로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은 40에서 60에서 있는 사람이 가장 유연하고 좋고 그 다음 성실성은 뭐하다고 책임성이나 그 다음 규칙성이나 근면성은 좀 높아야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탐색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